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처음부터 능력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이 세계대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결국에는 영국과 미국, 벨기에 대표단이 철수 결정을 했고 싱가포르 대표단까지 퇴영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맹은 영국 철수 결정 이후에 성명을 내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예정보다 일찍 행사를 종료하고 참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하는 대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겠다며 끝까지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는 짓들이 딱 윤석열스러울까 싶습니다. 이제는 중단을 해도 망신, 끝까지 진행을 해도 망신인 그런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한덕수를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 윤석열 정권 수장들이 대거 출동을 해서 수습에 나섰지만 뭐 그들이라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부실 대회 이미 드러났는데 부실 공사 다 해놓고 입주하고 난 뒤에 뒤늦게 다시 공사하겠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딱 LH 순살 아파트 사태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겠지요. 이에 오늘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 꿈과 희망 속에서 펼쳐져야 할 세계 잼버리 대회가 악몽과 사고로 점철될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냐? 영국 대표단에 의해서 미국, 벨기에 대표단이 철수하기로 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와 부상 우려로 개영식을 포함한 일정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주최 측에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뒤늦게 부랴부랴 지원에 나섰지만 대회는 자체될 위기다. 스카우트 연맹을 밀어내고 대회 준비를 주도한 것은 정부다. 그러나 공동위원장이 5명인 관계로 의사결정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데도 전가의 보도인 전 정부 탓까지 꺼내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만 늘여놓았다. 잼버리 대회를 좌초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참가국 외교관들이 자국민 안전을 우려하며 항의하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만든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우리 국민이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세워온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좌초위기의 세계 잼버리 대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답해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수습할 대책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은 어제 뭐 했습니까? 휴가지인 거제도에서 또 보란듯이 전어 먹방 시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걸까요? 아무리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하다지만 전 세계 청소년들 불러놓고 이 난리를 만들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데 저런 먹방 쇼나 하면서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듯한 쇼나 벌이며 뭐 생선을 많이 먹어서 피부가 좋은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결정에 앞장서서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가 말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판단 능력이 없는 건가 정말 한심합니다. 여튼 이 지금 영국과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까지 퇴소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정말 잘한 결정이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은 각자 도생의 정권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해서 안녕히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전세계 대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 앞으로 국제대회를 우리나라에 맡기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남겠지요. 부산 엑스포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 세계 대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라도 했다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대응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곳곳에 경찰들이나 특공대원들을 배치하는 것까지는 뭐 당연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전술 장갑차까지 등장을 시켜서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무능함을 덮으려는 지나친 오버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면전 앞에서 사진에 뺨을 때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이해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을 하자 김호일은 이해식 의원은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 망언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김은경 위원장 발언으로 분노하는 노인을 잠재우려면 강한 액션이 필요함에도 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무딘 사람이다 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일은 노인들이 더 크게 반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앞장서서 오버액션 해준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만 오버하면 사람 잡고도 남을 태세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호일의 과거 행동이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김호일은 2002년도 2월 18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본인이 공천에서 낙선을 하자 이에 불복하면서 공천심사위를 마치고 나오는 당시 하순봉 사무총장을 폭행하는 그 장면입니다. 일명 플라잉 니킥에 팔꺾기 안바에 뺨 때리는 저 장면까지. 그래서 사람은 재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오버 액션을 했다고요? 과거 전적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가 휴가 중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소개해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건 기득권에게서 힘을 뺏는다거나 나눈다는 것. 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더 큰 힘을 가진 쪽이다. 우리가 너희를 언제 어떤 식으로 개혁해 버릴 거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거나 꽹과리를 치며 겁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 더욱 강하게 정하게 하고 역습할 방법과 기회를 줄 뿐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 개혁을 하려면 조용하게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되 실행할 땐 자신들이 개혁 당했는지도 모를 만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답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검찰개혁한다고 동네방네 요란스럽게 다 떠들어 놓고 결국 저들에게 역습을 당하고 정권까지 빼앗겼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